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6-14강으로 지지의 삼지 그리고 왕상휴수사라는 내용을 갖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청강과 지지를 모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 청강과 지지를 이제 공부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 사주 명리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하나씩 접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이 지지의 삼지라는 것과 왕상휴수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책을 넘기면서 이렇게 한 번쯤 봤을 수도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을 뭐 확실하게 이해해갖고 달달달 외워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기초과정이 아니라 심화과정이잖아요. 전공 심화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 명리학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론들은 모두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주 분석을 할 때 잘 사용하지 않는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이론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은 하나씩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전공 심화 과정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삼지라는 내용하고 이 왕상휴수사라는 내용도 사주명리학에서 뭐 자주라고 비교적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사주 상담을 할 때 이 내용을 갖다가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은 오늘 배우는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익히면 뒤에 가서 더 어려운 이론이 나올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의 삼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생지, 왕지, 고지 이것을 삼지라 그래요. 그래서 생지는 인신사에 해당하고요. 왕지는 자오묘유에 해당하고 고지는 진술충미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간지지가 있을 때요. 이 지지라는 것은 계절적인 요소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계절적인 계절 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주는 절기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지의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것은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가 있는데 해자축은 겨울에 해당이 되고 인묘지는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이렇게 계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라는 것은 계절을 나타낸다. 절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계절이 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봄이 있다. 그러면 봄이라는 것이 딱 왔을 때 처음서부터 봄이 곧바로 딴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겨울을 지나서 이제 초봄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초봄이 서서히 들어오다가 이제 2월이 되면서 완연한 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봄 기운이 서서히 이 여름 기운으로 봄 기운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름 기운을 맞아들이는 그런 환절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을 보더라도 여름이라는 계절이 갑자기 한여름이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더워지겠죠? 점점 더워지다가 이제 한여름이 돼요. 그러다가 이 더위가 조금씩 가시면서 이제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초기가 있어요. 그리고 절정을 나타내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환절기의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생지고 절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왕지고 환절기에 해당되는 것이 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인신사회라는 것은 모두 처음을 나타내요. 처음. 여기 보시면은요, 이 봄에서 그 초봄이라고 할 수 있죠? 초봄이 바로 이 인월에 해당이 됩니다. 여름을 따지면 사오미가 이제 여름이라고 했을 때 이 사라는 것이 초여름을 나타내죠. 그리고 신유술에서 초가을을 나타냅니다. 신이. 그리고 해자축에서 그 초겨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신사회라는 것은 그 각 계절에 있어서 처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생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신사회를 그 우리가 흔히 역마라고 부르잖아요. 역마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맹지라고도 하는데 이런 그 말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일단은 이 역마라는 것이 인신사회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역마 그러면 뭐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역마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좀 활동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처음이니까 인신사회라는 게 처음이니까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추진력이 있겠죠. 추진력이 있고 활동력도 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생동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따지면 좀 젊은 사람을 나타내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 활동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신사의 이 역마라는 것은 각 계절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력, 활동력, 생동감 이런 특징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여기에 보시면 한여름은 5월이에요. 그리고 한봄은 묘월이고 한겨울은 자월이에요. 한가을은 6월입니다. 그러면 자오묘유 이 네 가지가 절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자오묘유 그러면 도화살이라고 했어요. 도화살 그러면 우리가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도화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야한 거.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좀 밝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지 네 글자가 전부 도화살로 깔려 있어도 그 이성을 밝히지 않고 정숙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화살이 많으면 뭐 술집 여자가 된다더라 뭐 이런 황당한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도화살이 많다는 얘기는 사람이 좀 끼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왜 끼가 있느냐? 일단 이 도화살이라는 것은 이 자오묘유라는 것은 이제 절정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계절에서 가장 완연한 것, 한여름, 한가을, 한겨울 이렇게 가장 성숙한 때, 이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자오묘유는 그 예쁜 사람의 그 가장 예쁠 때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익었으니까. 다 자랐으니까. 가장 왕성할 때니까 사람이 예쁘고 끼가 넘치고 드러내려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오묘유 도화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멋을 잘 내고 그리고 연예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많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드러내려는 성질이 있고 그 예쁘고 끼가 넘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디로 가느냐? 술집으로 가는 거죠. 여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술집 여자들한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왕지라는 것은 이 자오묘유 도화살 이것을 말하는데 그 끼가 넘치고 예쁘고 드러내려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지라는 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고지라는 것은 보세요. 지금 이 진술충미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봄이 이제 다 끝나갈 때예요. 끝나가면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여름 사오미에서도 이 미토도요. 여름이 이제 끝나가면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이 술토도 그렇고 축토도 그렇고 각 계절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면 끝자락이라는 건 뭐냐면 끝자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에 있는 것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얻은 결실을 내가 담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술충미 이것을 화계라고도 하고요. 화계라고도 하고 뭐 묘지라고도 부르는데 그 소유욕이나 재물욕이 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그 지금까지 얻은 결실을 내가 그 담는다, 보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자가 창고 고자거든요. 내가 내 창고에다가 내 그릇에다가 그 뭘 담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욕이나 그 재물욕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전부 토기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토기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목일간의 경우에 그 목국토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를 땅에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뿌리를 땅에 박아야 되는데 목 입장에서는 목국토로 재에 해당이 되죠. 이 토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토라는 것은 재물적인 욕심, 소유욕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을 잘 몰라요. 왜냐? 땅속이니까. 땅속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 속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남에 대한 원망, 해환 이런 것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지, 왕지, 고지 이런 사람 이 세 개를 봤을 때 일단 지지의 인신사회를 많이 깔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그 활동력이 좀 있고 오지랖이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오묘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이제 딱 상대했을 때 끝을 보려고 하죠.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없고 이 인신사회나 좌오묘유는 뒤끝이 없고 이 좌오묘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이제 딱 상대를 했을 때 거기서 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진술충미 같은 경우는 속을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끝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속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분노, 이런 것을 잘 조절을 못해요. 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 원망, 해안, 막 이런 것이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그 생지, 왕지, 고지, 이 지지 3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지, 왕지, 고지가 별게 아니고 생지라는 것은 역마살에 해당이 되고 왕지가 이제 도화살 그리고 고지가 화개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술충미 네 가지는요. 네 가지가 전부 토기운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다가 좀 특별하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은 뭐 목기운, 금기운, 화기운, 수기운 다 이렇게 똑같이 들어있는데 이 고지에 해당되는 이 화개살만 진술충미로 전부 토기운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사고라고 합니다. 이걸 고지라 그러니까 이 진술충미 네 가지를 사고라고 하는데 이 사고에 고장지라는 게 있어요. 자꾸 그 어려운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 점만 아시면 되겠어요. 이 진술충미라는 이 네 개의 토기운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토기운이 용신이다, 토기운이 기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토라고 해서 똑같은 토가 아니에요. 목기운이라 그래서 똑같은 목기운이 아닙니다. 간목과 을목은 달라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일간이 경금인데 목기운이 용신이에요. 그래서 간목과 을목이 똑같이 용신입니까? 간목이 들어오면 갑경충으로 깨지는데요. 용신이 될 수가 없죠. 을목이 들어오면 을경합이 되는데 간목이 들어오면 갑경충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화토금수에서
목기운, 화기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음에 해당하는 거냐 양에 해당하는 거냐 이걸로 이제 나눠봐야 되고 지지에서 이 진술충미 네 가지 토기운이 있는데 이 토기운이 똑같은 토라 그래서 다 똑같은 토기운이 아니고 전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계절이 다른데 이 진토 같은 경우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토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예요. 두 개가 똑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술토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축토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갑니다. 이 환절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 똑같은 토기운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토기운을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사고의 고장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진술충미 네 가지를 보면 모두 지장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장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들어있는 것,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오행의 그 기운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진토가 이제 지장간이 그 무계을이거든요. 이 무토가 이제 본기니까 먼저 적었고 계수가 있고 을목이 들어 있어요. 그걸 뭐 봉기, 중기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중기에 해당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봉기를 빼놓고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계수입니다. 진토에서는요. 그리고 술토에서는 지장간이 무정신이니까 정화가 그 봉기 다음으로 많은 그 기운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축토는 지장간이 기신계고요. 그 신금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는 기을정이고 을목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토가 있을 때 봉기인 무토를 빼고 계수하고 을목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을목이 아니라 이 계수가 중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목보다 계수가 더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진술충미 네 가지가 있을 때 이 진토는 가운데 있는 여기 가운데에 있는 계수 그리고 술토는 정화 이런 식으로 지장간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오행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오행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토는 수기운에 해당이 되고 술토는 화기운이죠. 정화니까. 그리고 축토는 신금이니까 금기운이고 미토는 을목이니까 목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진토라는 것은 수기를 머금은 음습한 기운에 해당이 되고 술토라는 것은 화기를 머금은 건조한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축토라는 것은 금기를 담고 있어 냉랭한 기운이 되고요. 미토라는 것은 목기운이 내재되어 있어서 건조한 기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장지라는 게 이제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이 진술충미 네 가지 그 지지의 3지 중에서 고지에 해당이 되는 진술충미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각자 그 머금고 있는 기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토는 수기운, 술토는 화기운, 축토는 금기운, 미토는 목기운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장간만 알고 있으면 되죠. 우리가 그 기초 시간에 지장간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지장간만 알고 계시면 이 토기운, 사고가 갖고 있는 그 성질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지금 이제 3지까지 공부를 했고요. 동영상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여기서 일단 동영상은 끝맺음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왕상 휴수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 이렇게 너무 길어지는 것보다 한 20분 정도에서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